비염약 뿌렸을 때 그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공기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이랑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입을 다물면 숨이 거의 안 쉬어지는 편이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쉬어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봄이 제일 싫으신 분 계신가요?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나가면 재채기부터 나오고, 창문을 열고 싶어도 꽃가루 때문에 꾹 참고,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약국을 찾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프레이. 그런데 약을 먹어도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먹을 때는 좀 나은 것 같다가 끊으면 또 막히고, 몇 년째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내 코막힘 정말 이 알레르기 때문일까? 오늘 또 다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비염, 왜 매년 똑같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꽃가루가 다시 날려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코 점막이 그동안 변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꽃가루가 사라지면 증상도 깨끗이 사라지죠. 하지만 이 과정이 5년, 10년 반복되다 보면 우리 코 점막은 점점 예민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여기서 심각한 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붓는 걸 넘어서 만성염증 때문에 코 안의 살점이 두꺼워진 채로 굳어버리거나 좁아진 통로가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약이 더 안 듣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내 코 환경 자체가 예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본질은 염증입니다. 꽃가루 같은 알레르겐이 코 점막에 닿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비상벨을 울리고 외부 자극, 즉 알레르기 항원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염증 반응, 혈관 확장,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방어물질인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코 점막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코 안의 공간을 좁히고 콧물, 재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기본은 이 염증 반응을 잡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작용을 차단하고,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점막 염증을 가라앉히는데요, 1차 치료제에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약이 하는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 코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더해집니다. 어떤 분은 약만 먹어도 살 것 같다는데 왜 나는 약을 써도 답답함이 남을까요? 코 안의 공간, 설계도 자체가 좁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 콧구멍 안쪽에 좁은 구간을 비밸브라고 합니다. 코뼈가 약하거나 연골이 눌려 있어서 이 입구가 원래부터 좁은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도 남들보다 공기 통로가 좁은데 여기에 알레르기 염증으로 점막까지 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좁은 길이 아예 폐쇄되는 겁니다. 염증 문제와 구조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땐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염증만 잡을 게 아니라 공기 흐름의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패턴이 있다면 구조적인 원인을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약을 꾸준히 써도 코막힘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코막힘을 넘어 숨 자체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 셋째로, 누워있을 때 코가 더 꽉 막힌다. 넷째로, 비염 시즌이 아닌 계절에도 코가 잘 안 뚫린다. 구조가 문제라면 결국 수술밖에 답이 없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중격 교정술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기능성 코필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필러 미용 시술 아닌가요? 코 높이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코를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좁아진 코 안을 주입 방식에 따라 필러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미용의학 저널에 등재된 논문에는 사피, 순차적 필러 주입술이라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러를 그냥 콧대에 쭉 넣는 게 아니라 코 바닥과 옆 꺼진 부위부터 먼저 채워서 기초를 잡고 코기둥, 코끝, 콧대 순서로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단단히 잡힌 구조는 코 안의 천장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내부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나중에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물리적인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코막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비염약 뿌렸을 때 그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공기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이랑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입을 다물면 숨이 거의 안 쉬어지는 편이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쉬어져요. 방금 들으신 건 실제로 기능성 코필러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수치를 보면 어떨까요? 논문에 실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코막힘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인 NOSE 스코어입니다. 이 환자분은 시술 전 70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시술 한 달 뒤 이 수치가 5가 되었습니다.
5점이면 코막힘 자체를 잊고 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숨이 편해졌을 뿐인데 코 모양도 달라졌죠. 처져 있던 콧방울이 올라갔고 코와 입술 사이의 각도도 자연스럽게 잡혔습니다. 뭉뚱했던 코끝이 오똑하게 살아나면서 얼굴 전체의 균형도 달라졌죠. 코필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얼마나 유지되나요? 코는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부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필러 시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시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피부를 밀어 올리는 게 매우 힘들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면 당연히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피 기법의 핵심은 정교함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일반 바늘이 아닌 끝이 둥근 특수 캐뉼라를 사용하여 혈관 자극을 최소화하며 깊은 층부터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데요. 혈관을 누르지 않도록 아래서 받쳐주며 띄워주는 방식이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공간 확보를 통한 확실한 유지력입니다. 코 바닥의 지반부터 뼈대를 단단히 세워 내부 천장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넓어지면 숨길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증상 개선이 일어나고 일반적인 코필러보다 훨씬 오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은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필러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녹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봄마다 약을 먹어도 코막힘이 반복되셨나요? 그렇다면 내 코가 단순히 붓는 문제인지 아니면 좁은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염은 단순히 점막이 붓는 문제가 아니라 공기 통로 기능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기초를 들어 올려 숨길 공간을 충분히 넓혀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증상 개선이 일어나고 공기가 시원하게 잘 통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성형의신 닥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